여러분 주식할 때 멘토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멘탈 관리 때문입니다. 테이퍼링을 7월, 8월, 9월에 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실제 현금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더 올라갈까봐. 그런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멘토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 좀 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용기가 좀 생겨서 팔 수 있어요, 따라서.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지금같이 주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나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제 팔았어야 되는데 막 지금이라도 다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막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멘토가 그냥 존버해라, 버텨라 이러면은 뭐 뒤져도 같이 뒤지는 거니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존버를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현금화를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기분 좋고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어제 샀는데 만약에 오늘 떨어지면은 오늘 샀어야 되는데 이게 또 후회가 되고요. 또 오늘 샀는데 내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더 빠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제 살 걸 또 후회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할 매수를 한다 하면은 뭐 10번 아니면 20번 이렇게 정해놓고 정해진 기간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존버하시는 분들이랑 또 뭐 현금화를 미리 해가지고 밑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 별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생각보다. 고릴라가 조금 자꾸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다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뭐 고릴라도 별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얘가 조금 낫네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26일, 28일 이렇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좀 서두르지 않겠다, 테이퍼링을 조금 늦출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진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좀 안 좋고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이것도 조금 꺾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뭐 늦게 할 수도 있겠다, 좀 더 비둘기적인 이런 발언을 하게 된다, 그럼 뭐 주식시장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하고 매파적으로 테이퍼링 한다 해도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이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호재가 돼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그때 콕 집어서 말했는데 뭐 별로 반응 없으면 또 뭐 악플러들이 굉장히 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경제지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라는 게 있어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요 중간값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 잔디밭에서 술 먹고 뭐 여자 꼬시고 남자 꼬시고 뭐 이렇게 연애를 주로 하는데, 얘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도 열심히 하나 보죠. 600개 가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 내용은 뭐 영어로 이런 식인데, 혹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미시간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설문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마디로 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살림살이 좀 나아질 것 같냐, 자료가 빨리 온 것만 추려서 이게 중간에 한번 발표를 하고 마지막에 최종값을 발표를 하는 거죠. 지금 발표된 거는 중간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갑자기 메일이 와가지고 자기 경제학과 학생인데 소비자 심리지수 이거 구하는 공식이 뭐냐고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수님들한테 그걸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X를 5개를 곱하고 뭐 6.75로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하는 거야. 좀 보여지죠? 사실 대학생 때는 이런 거 보는 게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 나이 때만 느낄 수 있는 이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20대 초반에 그 풋풋했던 시절의 사랑하고 이제 30대 뭐 아니면 요즘에 늦으면 40대 이렇게 넘어갔을 때 가는 이 사랑하고 이 사랑이 틀려요. 재산도 보고 뭐 집안도 보고 뭐 직장도 보고 뭔가 좀 풋풋함 이런 거는 조금씩 점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연애를 하세요. 이런 채널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보시고 이제 돈 벌어줄 테니까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거 하라 이거죠. 뭐 주식으로 뭐 대학생 때부터 벌써 해가지고 돈 벌고 경제적 자유 이러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세상에 주식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뭐냐면, 이미 뭐 주식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이 돈을 많이 갖고 태어나서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룬 애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럼 그런 친구들은 삶의 의미가 뭐예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느끼려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든 뭐 적게 버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죽기 전에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럼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젊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애기들 데리고 뭐 야구장을 간다던가 뭐 아니면은 어디 산책을 간다던가 이렇게 별것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 보고 싶다. 이게 버킷리스트가 된대요. 죽기 직전에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수백억 자산가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로 돌아가면 이게 예측이 81인데 지금 70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한참 낮게 나왔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코로나가 요번에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빨리 지나가지 않을 것 같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9월이면은 이제 팬데믹 지원금도 끊기기 때문에 자, 앞으로 소비를 늘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심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심리 지수를 먼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가 일단 먼저 움직이고 나서 실제 소비가 결정이 돼요.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는 그림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반면에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은 별로 좋지 않은 신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시장도 안 좋고 미국의 심리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미 연준에서도 그래서 테이퍼링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림처럼. 이걸 갖다 호들갑 떨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분위기가 미국 성장률이 피크를 찍고 소비자 심리까지도 안 좋아질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은이 조사한 제조업 활동 지수도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지역이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되는 지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지표거든요. 일단은 0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림처럼 과거에도 주식시장이 막 상승하는 구간에 0 이하로 떨어진 구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요게 떨어졌다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는데 이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체들의 신규 주문은 현재 늘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출하 지수가 살짝 하락했어요. 역시나 운송 문제가 있는 거고 고용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제품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조업체들이 운송 문제 때문에 마냥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연준이 테이퍼링을 좀 앞당기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는데 연준이 그동안 테이퍼링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러니까 빠르게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제 고용 문제였어요. 근데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은 주간 34만 8천 건으로 컨센서스보다는 확실히 낮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8월에 발표된 실업률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혼재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이퍼링 이슈가 그냥 일시적인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최근에 조금 안 좋게 내려가고는 있지만 제조업의 신규 주문 자체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델타 변이가 굉장히 크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인 이 경제에서 주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델타 변이가 커진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줄어드느냐? 이 논리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유가 과거 코로나 때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소비자 심리는 꺾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제조업 소비가 증가하면서 주시장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비자 심리가 좀 나빠진다 이것만 가지고는 크게 악재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게 경제 지표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아진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데 어쨌든 신규 주문은 늘어났습니다. 가장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출하가 너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조금 둔화될 거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고 근데 이전 시간에 살펴봤지만 실제 이제 제조업 운송 부분도 약간씩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고용 부분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죠. 다수 지표들을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이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폭락으로 가는 이런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 영상을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근거가 뭐였죠? ISM 제조업 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실업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의 세부 항목, 신규 수주 및 고용, 그리고 운송 지연. 오늘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부터 필라델피아, 뉴욕 연은 지표까지 여러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추세적으로 완전히 폭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수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주식을 갖고 지금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 미리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존버를 하는 거죠. 버텨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운이 좋게 영상을 시청하시고 저랑 같이 미리 현금화를 해두셨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잭슨홀 미팅의 변곡점을 생각하면서 아주 천천히, 네, 재수없으면은 뭐 조정이 한 역사적으로 한 3달 갔은 경우도 있고요. 뭐 빠르면은 뭐 한 달 내에 끝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제가 못 맞추지만 어쨌든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26일, 28일 요 잭슨홀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요 가능성을 보고 이제 서서히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식시장 빠져가지고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재미도 없는데 처음부터 너무 딱딱하게 계속 옛날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좋은 얘기는 아는데 재미가 없죠. 어쨌든 지금은 웃으면서 잘 기다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농담도 많이 하고 요런저런 좀 코믹적인 요소도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종목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잘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